지입을 알려주는 남자들,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저희가 소개 영상을 찍고 처음으로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입 혹은 이제 화물차 운전으로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사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핑계로 중고차를 파시는 분들, 이 중고차 사기에 대해 갖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칠판이나 뭐 글 쓰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아마 편집자분께서 여기에 이제 상단에다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말로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중고차 사기 빠질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은, 일자리랑 차량이랑 포함해 갖고 몇 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소모가 되니까 그 돈을 들고 오면은 우리가 일자리까지 다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이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구인 구직 광고 이런 글들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글들에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그 예시를 들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기에는 이게 좀 보시는 분들 혹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시를 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 된 화물차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물차 예시를 들 때 가격, 일자리하고 차하고 다 포함해 갖고 예를 들어 8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승용차도 그렇다시피 화물차도 연식, 키로수,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 갖고 차량 가격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가격대가 펼쳐져 있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 갖고 2015년식 차량을 구매를 예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2015년식 똑같은 톤수,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라도 그 차량 가격 상태, 차량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갖고 차량 가격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을 하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일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2015년식 차량 일자리 다 포함해서 한 8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지금 현재 2015년식 차량, 차량 종류도 굉장히 많겠죠. 1톤, 2.5톤, 3.5톤, 그리고 뭐 이제 크게 가면은 25톤, 그리고 특수 화물차, 트레일러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 말고도 그 일단 딱 하나 가정을 해 갖고 5톤 축차, 보통 이제 5톤 축차라고 하면은 특별한 그것이 없는 이상 8.5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톤 윙바디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가격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일자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크게 보면은 차량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량에 들어가는 번호판 요금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 세 번째로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보험료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세금 내야겠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는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다섯 번째로 수수료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수수료라는 문제는 일단 제외해 두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차량 가격,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죠. 5천에서 6천 정도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높게 잡아서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차 가격 6천만 원, 이것부터 솔직히 알고 가야 돼요. 차 가격이 과연 6천만 원이 맞는가? 지금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내가 정말 지입과 화물차 운전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국 각지에 물류센터들 다 나와 있어요. 그 물류센터 직접 가셔갖고 8.5톤 윙바디 가진 차주분들 쉽게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차주분들 만나셔갖고 2015년식 차량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혹은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라고 얘기하는지 한 번쯤 들어보세요. 지금 2020년이니까 물론 이제 비싸게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차주니까. 사람은 대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시피, 내가 차를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지만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흰색이 굉장히 이게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뭐 3천만 원짜리지 4천만 원짜리지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6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주가
난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나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차를 헌납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시를 들어볼게요. 세상에 찾다 보면 그런 착한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차주가 차를 4,500만 원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4,500만 원짜리 차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 분들은 아직 이 집과 화물차의 세계를 전혀 모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승용차를 싸게 사고 싶다 하더라도 직거래로 구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 차가 정말 괜찮은 차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동차 내가 고치는 20년 동안 뭐 수리를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당장 지금 카센터 끌고 가서 안쪽 열어볼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차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 중고차 매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당장 네이버 지도에 화물차, 중고차 매매 쳐보시면은 매매 센터들 1부터 100까지 쭉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어디 순서대로? 나랑 가까운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이 되니까 그곳에 가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할 때 이 차주가 4,500만 원에 내놨으니까 나는 정말 정직하게 딱 200에서 300만 먹고 나머지를 다 주겠다. 그런 거 없죠. 4,500짜리 차가 들어왔으면은 땡큐입니다. 당연히 6천만 원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흔쾌하게 나는 이렇게 쿨한 사람이니까 조금 깎아줄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100, 200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는 경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중고차 딜러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난이고요. 어찌됐든 이 차 가격은 이렇게 6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껴져 있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고차 안쪽을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바퀴 상태가 어떤지, 미션 상태가 어떤지, 엔진 상태는 어떤지, 뒤쪽에 실려있는 윙바디 상태는 어떤지, 탑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6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이 되게 되는데 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 2020년도 5월달 시점으로 따지자면은 이 번호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번호판 시세가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 지금 시세 번호판 200만 원이면 충분히 구매 가능하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량 가격 6천만 원에 번호판 가격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보험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번호판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게는 뭐 60%짜리도 있고 많게는 뭐 180%, 200%짜리도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요율이라는 것도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좀만 쉬었다 갈게요. 대출 전화요. 네. 여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보험료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저 기억력 좋죠? 어찌됐든 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이제 뭐 정말 이게 요율이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제가 얼마를 딱 내야 된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따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한 300에서 400 사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번호판 요금에 대해서 번호판과 보험료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추후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량 가격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번호판 가격 200만 원, 보험료 300에서 400. 우리는 항상 높게 잡는 거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남으면 기쁘니까. 근데 적게 냈을 때 내가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내면 사람이 빡쳐요. 그래서 항상 돈은 맥시멈으로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6,000, 6,200, 6,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남은 금액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있겠죠. 세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득세, 요거는 4%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인데 6,600만 원의 4%가 아닌 6천만 원 차량 가격에 대한 4%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천만 원의 4% 얼마죠? 240만 원이네요. 계산 빠르죠?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이었어요. 자, 24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니까 6,84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분양 가격
8천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6,84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남은 금액 얼마일까요? 1,16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요금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수수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그 일자리가 안정돼 있고 진짜 정말 괜찮은 일자리고 고소득이 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 수수료를 싹 뺀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쁘고 누가 더 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정말 청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서 내가 공사판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공사판에서 뭐 이거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진만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직업 중에 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면은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인 피로가 조금 덜한 사진 찍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노가다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혹시라도 그 공사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나신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그냥 단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천차만별로 육체적 노동이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같은 1,000만 원을 올리는데 하루에 10시간 근무를 하는 것하고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하는 것하고는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류 시장에도 정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갖고 이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수한 경우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한 LG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물류하면은 CJ를 또 예시를 들 수가 있고, 택배하면 떠오르는 게 롯데도 있고요. 이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화물차 뒤에 실리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실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고가의 제품이 실리는 경우 톤수는 얼마 안 나갑니다. 2.5톤에서 4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뒤쪽에 20억짜리 물품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0억짜리 물품을 싣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은 1,000만 원 손해 나는 거하고 20억 손해 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를 형식으로 지불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수료가 정말 이게 적당한 수수료인지 아닌지 그거는 해당 원청사나 물류업체와 상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5가지 금액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 그 차량 금액은 8,000만 원 말고도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게 올라갈 때는 2억 5천짜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량 가격이 진짜 내가 정말 비싸게 주고 산다 그러면은 차량 스펙이 좋다, 외제차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쪽에 들어간 뭐 옵션 사항들이 굉장하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가격만 뭐 5억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서질 않는다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항상 이제 저희 전화번호를 띄우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이거 지금 확대해 주실 거예요. 제 손에 맞춰서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친구라고 하죠. 풀친, 우리는 풀친이니까. 어쨌든 요즘에 개들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쓸데없는 말들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나이 먹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상세 세부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영상을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화물차는 얼굴이 번호판입니다. 우리 그 승용차가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러 갈 때는 이 승용차 어디를 교체했는지, 어디가 작살이 났는지 이런 것들 서류상으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화물차는 그러지 못하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빠이. 이게 아니고요. 자, 이상으로 지입을 알려주는 남자들, GR맨의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중고 차량 그 본체 가격 말고, 잠깐 다시 본차라고 해야겠다.
본차의 가격 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뭐라 그랬지? 자, 그리고 그 네 번째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다시. 세금에 관련된 문제, 제가 지금 과표를